뒷장은 일단 깨끗하고요. 앞장은 풀었어요. 이거는 알았어요. 저도 앞장은 풀었어요. 알았어요. 숙제들 좀 하세요. 네. 공부하는 게 좋을 거다. 기체반응 법칙을 싹 다 안 풀었네요. 잘했어. 자, 책 봅시다. 70페이지고요. 기단과 전선 파트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위에요. 내가 지금 70페이지라고 방금 이야기했어요. 3초 전에, 새끼야. 자, 여기는 한 번에 쭉 갈 겁니다. 무슨 소리냐면 원래는 좀 끊어가야 되는 게 맞기는 한데 쫙 가버릴 거예요. 한 글자도 빠짐없이 필기해 주셔야만 될 것 같고요. 내용 상당히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이야기할 것은 뭐냐면은 기단이라고 하는 친구에 대해서 강의를 할 거예요. 기단. 자, 얘들아, 기단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한 지역에 존재하는 거대한 공기의 덩어리입니다. 뭐라고? 공기의 덩어리구나. 요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공기 덩어리들은요, 몇 가지 특징을 가지게 돼요.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은, 공기의 온도가 낮다. 차가운 공기가 존재합니다. 우린 이러한 공기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한랭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공기의 온도가 높다. 자, 이때 굉장히 뜨겁다라고 해서 고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기도 하지만 따뜻하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온난하다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두 가지 표현 방법이 있다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은 굉장히 습하다, 다습하다라고 하는 공기도 존재해요. 알겠죠? 그 다음은 건조하다. 이렇게 총 4가지의 표현 방법으로 공기를 설명할 수 있다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때 저는 대한민국을 간단하게 한번 그려볼까 합니다. 좀 많이 찌그러진 대한민국이 그려지긴 했어요. 그죠? 그렇다고 해주세요. 자, 지금 이 지역, 굉장히 고위도이면서 서쪽에 위치하고 있는 이 기단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 기단이냐면은 시베리아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기단이에요. 시베리아. 여러분, 시베리아 근처에는 바다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래서 이 시베리아 기단은 굉장히 고위도기 때문에 공기의 온도가 어떻겠어? 차가워. 즉 한랭하면서 바다가 있다 그랬어, 없다 그랬어? 없어요. 그럼 건조할까요, 다습할까요? 건조하겠죠. 바다가 없는데 왜 습합니까? 그래서 시베리아는 한랭 건조한 기후를 가지게 되는 공기들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은 오른쪽 아래로 내려와 볼게요. 굉장히 아래로 내려가다 보면 뭐가 있냐면은 북태평양이라고 하는 거대한 바다가 하나 존재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이 태평양이라고 하는 바다는 주로 적도에 위치하고 있는 바다이기 때문에 뜨거운 편일까, 따뜻한 편일까? 뜨겁다라고 볼 수 있겠지. 그래서 이 친구는 굉장히 뜨거운 고온의 온도를 가지고 있으면서 바다 위니까 습도는 어떻겠어? 다습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북태평양은 고온 다습한 기후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가 중요해. 오른쪽 위에 일본 북해도, 홋카이도 위에 있는 바다를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은 오호츠크해라고 부르게 됩니다. 오호츠크해. 자, 여기는 대한민국에 비해서 굉장히 고위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공기의 온도가 굉장히 차갑습니다. 한랭해요. 그 다음 바다라 그랬으니까 어떻겠어? 습도는 높아야 되겠지. 다습한 기후를 가지게 될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 가장 중요한 게 이 오호츠크해가 한랭 다습하기 때문에 첫 번째 초여름에 영향을 준다는 거를 하나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 기억하실 것은 이 오호츠크해 때문에 장마정선이 형성된다는 것도 하나 알아두셨으면 좋겠네요. 이해됐죠? 자, 그 다음은 왼쪽 아래로 갈 거야. 얘들아, 아래로 내려가면 내려가서 조금 따뜻해지는 거 알지? 그치? 그래서 여기는 어떤 이름을 따게 되냐면은 양쯔강 기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 첫 번째. 얘는요, 북태평양만큼 아래로 내려가 있진 않아. 조금은 더 위에 있어. 그러니까 뜨겁지는 않아. 상대적으로 따뜻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난한 기후를 가지게 돼요. 알겠어? 그런데 강 바로 위에
공기가 있는 게 아니고 강 주변에 공기가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습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건조하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이해되니? 그래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기단은 총 몇 개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4개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당연히 이름과 기후 모두 다 암기하셔야 될 것 같고 위치까지도 암기해 두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아시겠죠? 요거 반드시 하나 알아줬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 기억할 건 뭐냐면은 전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강의 한번 해볼 거예요. 전선. 자, 그 전선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러분 보시면은 시베리아랑 북태평양은 완전 반대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고요. 오호츠크해랑 북태평양 같은 경우도 습도의 특징은 같지만 온도의 특징이 전혀 다르잖아요. 그렇죠? 요렇게 특징이 다른 공기가 서로 충돌할 때 생기는 것을 전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전선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정의부터 한번 가볼게요. 정의. 간단하게 그림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자면 예를 들어서 뜨거운 공기가 오고 있고 차가운 공기가 오고 있을 때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는 이 면이 존재하겠죠. 그쵸? 면적. 이 면 존재하지 않겠어, 얘들아? 그치? 근데 저 면을 2차원인 지도에다가 모두 표시하려고 하다 보면 굉장히 지저분해지고 복잡해지지 않을까?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얘를 지표면으로 내려요. 여기다가 이렇게 딱 선의 형태로 표시하는 것이 전선이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첫 번째. 전선의 정의라고 하는 것은 서로 다른 공기에 충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서로 다른 공기가 충돌하여 형성되는 것을 우리는 정의라고 볼 수 있어. 그런데 이 전선이라고 하는 것에서 전선면이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 나오게 될 거거든요. 그게 이 면적을 이야기하는 거고 이 면적을 모두 지도에 표시하기 불편하기 때문에 지표에다가 설명을 하게 되는 것, 지표에다가 표시하게 되는 것을 우린 전선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전선면과 어디가 닿는 지점? 지표가 닿는 지점을 우리는 전선이라고 불러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말씀드렸던 서로 닿는 공기가 탁 만나서 만들어지는 이 면을 우리 뭐라고 부른다고? 전선면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다라는 거 하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요거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내가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 전선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야. 특징. 자, 생각을 한번 해보자. 만약에 이 전선이라고 하는 친구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정의를 해볼게요. 알겠죠? 그럼 전선이 여기 있는 거잖아. 얘가 통과하기 전에는 어떤 공기의 영향을 받고 있어? 차가운 공기. 온도가 어떻겠어? 낮아요. 통과하고 나면은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따뜻한 공기의 영향을 받고 있죠. 그쵸? 그러니까 온도가 어떻게 될까? 높아지겠지. 맞아, 아니야? 그쵸? 요 특징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 특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선에 통과하기 전과 통과하고 난 후에 날씨가 어떻게 된다? 다르다. 날씨에 변화가 생길 것이다. 이해되니? 이거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야, 얘들아. 알았죠? 자, 그 다음 특징. 얘들아, 그리고 서로 다른 공기가 쾅하고 충돌하게 되었을 때 가장 중요한 특징. 전선면이 형성된다 그랬잖아요. 그쵸? 이 전선면에 우리가 저번 시간에 공부했던 바로 구름이라고 하는 것이 형성됩니다. 알겠습니까? 얘들아, 요거 너무 중요한 특징이야.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온난전선이라고 하는 친구랑 한랭전선이라고 하는 친구에 대해 설명을 할 거거든요. 전선의 종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요거 가장 중요하거든. 요걸 정확히 필기해라. 세 번째,
한랭전선이야. 자, 얘들아, 한랭전선 같은 경우는요, 공기의 이동 방향이 달라요. 아니지, 같긴 같은데 약간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거든. 잘 들어봐. 찬 공기는 여러분 아래쪽에서 이동을 합니다. 밀도가 크니까요. 그죠? 따뜻한 공기는 위에서 이동을 하게 돼요. 밀도가 작으니까요. 그런데 이 차가운 공기의 이동 속도가 조금 더 빠릅니다. 그래서 뜨거운 공기 아래쪽으로 찬 공기가 밀어 올라가게 되면서 이런 식으로 뜨거운 공기가 위로 올라가게 되는 거야. 그러면 서로 다른 공기가 만나 형성되는 전선면이 이렇게 가파르게 세워질 겁니다. 맞아, 아니야? 맞아. 그리고 아래쪽에는 전선의 모양을 이런 식으로 파란색 삼각형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해됐죠? 자, 그렇게 됐을 때 이 한랭전선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 한번 이야기해 볼 거야. 자, 첫 번째. 여러분, 우선 전선면은 상대적으로 가파르다, 완만하다, 가파르다. 그래서 우리는 급하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고요. 아시겠죠? 두 번째, 여러분 전선면에서 뭐가 형성된다 그랬어요? 구름이라고 하는 것이 형성된다 그랬죠. 여러분, 높게 세워져 있는 곳에서 구름이 형성될 거야. 그럼 어떤 구름이 생성돼야 될까? 높게 세워져 있는 구름. 저번 시간에 공부했잖아. 두 글자. 숙제를 안 해와서 대답을 못 하겠죠. 여기서 저군이라고 하는 게 형성될 거예요. 그죠? 여러분, 저군에서는 어떤 비가 내린다 그랬죠? 소나기성 비가 내린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한랭전선에서는 소나기성 비가 내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네 번째로 이야기할 것은 온난전선이라고 하는 친구예요. 자, 여러분, 이 온난전선 같은 경우는요, 약간 특징이 다른 게 아래쪽에 차가운 바람이 이동하고 있을 때 그 위에 따뜻한 바람이 얹어진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러면 서로 다른 두 공기가 만나 형성되는 전선면이 이렇게 누워있게 형성될 겁니다. 맞아, 아니야? 맞아. 따라서 전선의 모양은 빨간색 반원으로 표현을 하게 돼요. 이해됐죠? 따라서 이 친구는 전선면이 상대적으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은 완만하다라고 하는 특징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럼 당연하게 여기에 생성되는 구름은 어떤 구름이 생성돼야 되는 거야? 층운이 형성되겠지. 이해됐어? 그치? 자, 그리고 두 번째. 여기서 층운에서는 비가 어떻게 내린다 그랬냐면은 지속적인 비가 내린다라고 이야기했죠. 따라서 온난전선이 통과하고 나면은 지속적인 비가 내린다라고 하는 것, 앞쪽에서 지속적인 비가 내린다라고 하는 것, 뭐 요 정도는 조금 어려운 내용일 수 있긴 하겠지만 뭐 요 정도 하나 기억을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됐죠? 요 정도를 우리가 기억을 했으면 좋겠고, 자, 그 다음은 패색전선이랑 정체전선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 얘들아. 요거는 모양 정도만 기억을 해도 될 것 같아. 제가 왼쪽에다가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쟤네들 제외한 나머지에 대한 전선들이거든요. 나머지예요.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 내용들은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설명을 한번 해볼까 하고요. 첫 번째, 정체전선이에요. 여러분, 교통정체라는 소리 들어본 적 있죠? 움직이지 못하는 거지. 그치? 왜 움직이지 못하느냐면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려고 하는 한랭전선과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온난전선이 서로 충돌하고 있기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 친구는 주로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은 장마전선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요거 하나.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패색전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패자가요, 폐업할 때 패자입니다. 즉, 전선이 사라지기 직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온난전선의 방향과 한랭전선의 방향이 일치하게 형성되었을 때 바로 이 패색전선을 형성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나요? 됐죠? 요거 하나 반드시 알아줘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은 가운데만 한번 지워보고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가장 어려운 내용이고요. 이게 현재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학생들의 킬러 문제입니다. 수능 킬러 문제예요. 이거 수능 문제로 나오는 친구거든요. 여러분들은 근데 조금 쉽게 배우긴 하게 될 거예요. 오케이? 얘들아 미안해. 지금 몇 번이지 이러면? 6번이죠? 아니 큰 번호. 2번 아닌가? 아니 3번. 3번이지? 딱 3번으로 끝날 거야. 자, 지금부터 공부하고자 하는 것이 오늘의 하이라이트 온대저기압이에요. 온대저기압. 알겠죠? 자, 이 온대저기압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될 게 기압에서 부는 바람이 중요합니다. 근데 제가 저번 시간에 기압과 바람 이야기하면서 고기압에서는 어떤 바람이 불고 있고 저기압에서는 어떤 바람이 불고 있는지 설명을 한번 하긴 했어요. 그죠? 간단하게 가볼게요. 자, 첫 번째. 여러분 상대적으로 기압이 높은 고기압이라고 하는 친구는 공기가 마구마구 압축되죠. 밀도가 어떻게 돼? 커져. 그럼 어떻게 돼? 가라앉지. 그치? 그럼 바닥에 충돌하게 된 공기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 퍼져 나간다 그랬어. 근데 어떻게 퍼져 나간다 그랬어? 시계 방향으로 퍼져 나간다 그랬어. 그래서 고기압에서는 시계 방향으로 불어서 나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거 저번 시간 필기한 거 보시면 제가 써놨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유튜브에도 제가 올려놨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상대적으로 기압이 낮은 저기압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누르는 힘이 작지. 그럼 부피 팽창할 거 아니야. 그러면은 떠오르려고 하겠네. 밀도가 작아져서. 그치? 그래서 저기압 같은 경우는 위로 올라가는 상승기류가 형성되고요. 그 상승기류가 형성될 때 바람은 지표면 기준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서 들어온다 했습니다. 그쵸? 불어 들어온다. 요게 우선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특징이에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온대 저기압이 주로 어디에 영향을 주고 있냐면은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친구이기도 해요.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고 있는 하나의 현상이야. 기상 현상이라고 봐야 돼. 근데 내가 요거 하나 필기해줘. 우리나라는요, 황사나 미세먼지가 주로 중국 쪽에서 불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바로 편서풍이라고 하는 바람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편서풍의 영향을 받고 있어요. 알겠죠? 자, 대답해봐. 편서풍이면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로 불어오는 거야? 편서풍이니까. 저번 시간에 내가 정말 열심히 설명해 줬잖아, 이거. 서쪽에서 동쪽으로 불어오고 있는 바람을 우리는 편서풍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쵸? 편서풍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불고 있는 바람이에요. 자, 따라서 이 온대저기압도 무엇의 영향을 받고 있다? 이 편서풍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 정말 중요하게 하나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됐죠? 따라서 이 온대저기압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특징들 몇 가지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해요. 자, 첫 번째 특징. 가장 먼저 온대저기압의 이동 방향이야. 얘들아, 내가 방금 전에 이야기했어. 이 온대저기압이 무엇에 영향을 받는데? 편서풍의 영향을 받는다 그랬지. 그치? 그러니까 이 온대저기압은 어디서 어디로 이동하려고 할까? 주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려고 할 거야. 그지? 자, 그리고 두 번째. 이 온대저기압은요, 우리가 방금 전에 공부했던 한랭전선이라고 하는 친구와 그 다음 온난전선이 서로 더해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해됩니까?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이 친구는요. 여기까지는 할 필요가 있을까? 이 온대저기압이 주로 봄이라든지 가을과 같은 계절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한 특징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되나요? 그죠? 자, 집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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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제일 중요한 설명이야. 제일 중요한 설명이야. 다섯 번째. 그대로 따라 그려, 얘들아.
온대저기압은 앞쪽에 누가 있냐면은 온난전선이 있어. 뭐라고? 앞쪽에 누가 있다고? 네, 앞쪽에 온난전선이 있어. 알았지? 그리고 뒤쪽에 누가 있냐면은 한랭전선이 있어. 이렇게 생겼어. 알겠죠? 자, 여기서 바로 끝에 내리지 말고요. 조금 안쪽에다가 점선을 조금 길게 내려주시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조금 앞쪽에다가 전선을 내려주세요. 이렇게 점선을. 자, 그 다음 내가 아까 전에 여기다가 그림 그렸지. 바람의 그림. 그거 그대로다가 그리면 돼. 얘들아, 온난전선 같은 경우는 아래쪽에 찬바람이 있었어. 그치? 그리고 그 위에 따뜻한 바람이 얹어져 있는 거였어. 맞아, 아니야? 맞아. 자, 한랭전선 같은 경우는 아래쪽에 찬바람이 있었고 위쪽에 따뜻한 바람이 있었는데 얘가 말려 올라가는 거라 그랬어. 맞아, 아니야? 맞아. 그래서 전선면이 요렇게 누워 있는 거 하나랑 요렇게 세워져 있는 거 하나가 정말 중요하다 그랬어. 기억나니? 그죠? 대답 잘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 무슨 구름 생성돼요? 온난전선의 앞쪽에서 층운이 형성됩니다. 여러분, 층운에서는 어떤 비가 내린다 그랬죠? 지속적인 비가 내린다 그랬어요. 자, 그리고 생각 잘 해봅시다. 내가 지금 서 있는 곳은 땅바닥이고 이 공기들은 내 머리 위에 있는 거죠. 내 머리 위에 있는 거예요. 생각 잘 해봅시다. 자, 여기가 지표야. 내 머리 바로 위에는 찬 공기가 있니? 따뜻한 공기가 있니? 찬 공기가 있는 거지. 내 머리 바로 위에는. 그지? 그래서 여기 있을 때는 온도가 상대적으로 어때야 돼? 낮아야 돼. 이해됩니까? 이해되죠? 자, 가운데 부분 볼게요. 구름 생성될 수 있는 전선면이 있어, 없어? 없지? 그지? 여기는 날씨가 어때? 맑아. 그리고 여기에 찬바람 보여, 안 보여? 그림에서? 안 보이지? 이 가운데 부분만 놓고 보면 찬바람 있어, 없어? 없죠? 온도가 높아요, 여긴 또. 이해됐죠? 자, 근데 이쪽으로 한번 와봅시다. 여기 한랭전선의 뒤쪽이죠. 여러분, 한랭전선의 뒤쪽에서는 지금 어떤 구름이 형성되겠습니까? 저군. 여러분, 저군에서는 어떤 비가 내린다 그랬어요? 소나기성 비요. 그죠? 그 얘도 마찬가지로 내 머리 바로 위에는 찬 공기가 있어요? 따뜻한 공기가 있어요? 찬 공기가 있죠. 여기도 온도가 어때야 돼? 낮아야 되는 거야. 이해됐어? 이해됐어? 근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어, 얘들아. 이거 온대저기압이지. 어디서 어디로 이동한대? 서에서 동으로 이동한다며. 그치? 그럼 내가 지금 얘들아 만약에 여기 딱 이 A 지점에 있다라고 한다면 칠판 봐봐. 얘가 요렇게 이동하는 거지. 맞아, 아니야? 그러면 내가 지금 여기 있다가 요렇게 가게 되면은 나는 지금 어디로 이동하는 것처럼 느껴져? 가운데 부분으로 오는 것처럼 느껴지겠지. 얘가 이렇게 이동할 거니까. 맞아, 아니야? 그쵸? 시간이 조금 더 지나게 되면 내가 완전 이쪽으로 오게 되면 나 여기 있는 것처럼 느껴지겠지. 그래, 안 그래? 그지? 그러니까 결국에 무슨 일이 발생하는 거야? 지속적인 비와 층운이 있다가 날씨가 맑아져요. 그 다음은 다시 저군 때문에 소나기성 비가 내리게 되겠죠. 온도는 낮았다가 다시 높아지게 되고요. 다시 낮아지는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이해돼요? 요거 정말 중요한 설명이야. 자, 그 다음 여러분 이 친구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얘 이름이 뭐야? 이름이 뭐야? 얘 이름이 뭐야? 이거 이름이 뭐야? 칠판 써있잖아. 얘 이름이 뭐야? 온대저기압이지. 대답 좀 해. 그럼 이 친구 중심이 여기가 무슨 기압이야? 저기압이겠지. 그지? 얘들아 칠판 봐. 칠판 봐. 칠판 봐. 화살표 3개만 그려. 화살표 3개. 나 봐. 칠판 봐. 하나. 둘. 셋. 요거 3개 그려. 알겠죠?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우선 칠판 봐. 1, 2, 3. 나 요렇게 순서 그렸지? 네. 그치? 얘가 A 부분이야. 네. 자, 이 친구 지금 남쪽에서 불어오고 있어? 동쪽에서 불어오고 있어? 대각선 방향에서 불어오고 있어?
대역선 방향이지. 그럼 이거 무슨 풍이야? 남동풍이겠지. 그게 여기야. 여기서 남동풍이 불어.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했던 게 여기죠. 그러면은 무슨 풍이야? 남풍. 그렇지. 얘가 남서풍이 불어. 여기 남서풍이 불어. 자, 세 번째 얘는 그럼 무슨 풍이야? 그렇지. 여기는 북서풍이 불게 되는 겁니다. 즉 풍향의 변화도 남동풍에서 남서풍으로 갔다가 북서풍으로 변화하게 되는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네, 여러분 그러니까 저 그림, 요 그림만 제대로 여러분들이 그릴 수 있어도 요 특징들 다 언급 가능하죠. 그래 안 그래? 그지? 요거를 정확하게 공부를 할 수 있어야 돼. 이거 내가 수능 강의할 때도 똑같이 강의합니다. 한 글자도 빠짐없이. 그대로 강의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그대로 시험 문제 나와요. 진짜 한 글자도 빠짐없이 그대로 나올 겁니다. 저거 반드시 기억을 좀 해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마지막 하나 이야기할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우리나라의 일기도라고 하는 건데 쉽게 얘기해서는 계절별 날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뉴스에 나온 날씨요? 네. 계절별로 어떤 날씨를 띠게 되는가, 요 정도 하나 이제 이야기를 해볼 건데, 가장 먼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요, 우리가 아까 전에 공부했었던 기단이라고 하는 친구 있지. 시베리아, 오호츠크, 양쯔강, 북태평양이라고 이야기했던 이 기단들 있지. 이 기단들이 대부분 다 고기압을 형성하게 됩니다. 왜? 공기의 덩어리라고 했기 때문에 공기의 양이 많은 거야, 적은 거야? 많은 거니까. 그래서 얘네들은 대부분 다 고기압을 형성하게 돼요. 알겠습니까? 이해됐죠?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 존재하죠, 우리나라는. 네. 그치? 뭐 봄 날씨가 어떻고 가을 날씨가 어떻고 여름 날씨가 어떻고 그건 다 알아. 아까도 설명했잖아. 시베리아 한랭이래. 우리 추울 때가 언제야? 겨울이잖아. 고온이래. 우리 더울 때 언제야? 여름이잖아. 그러니까 딱 봐도 북태평양이 여름, 시베리아가 겨울 느낌 딱 오죠? 그리고 제가 오후측근 딱 봐도 뭐라고 썼어요? 초여름이라고 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그다지 중요하진 않을 것 같고, 그러니까 날씨는 암기를 하라는 소리야. 요거를 좀 기억해둬, 얘들아. 두 번째. 너네 지금 내 책 보게 되면 나와 있을 거야. 봄이랑 가을 봐봐. 고기압을 나타내는 글자인 고랑 저기압을 나타내는 글자 저의 개수가 봄철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고요. 가을은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죠. 맞아, 아니야? 맞죠? 그러니까 봄, 가을은요. 고기압의 글자라든지 저기압의 글자의 개수가 많아요. 단 한 개라도 많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됐죠? 자, 그런데 여러분 세 번째 잘 보세요. 여름 같은 경우는요. 북태평양 기단,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을 받고 있죠. 그쵸? 그래서 남쪽의 기압이 높아요. 남쪽의 기압이 높고요. 북쪽의 기압이 낮아요. 남고 북저형 기압고를 가지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아시겠죠? 그리고 이 고랑 저의 개수가 일반적으로 많지가 않아. 알겠습니까? 그 다음 네 번째, 여러분 겨울 같은 경우는요. 시베리아 기단의 영향을 받게 되잖아. 그 시베리아 기단은 서쪽의 기압이 높고요. 동쪽의 기압이 서쪽의 기압이 높고 동쪽의 기압이 낮게 형성된 특징을 가지고 있어. 얘도 마찬가지로 이 고의 개수랑 저의 개수가 상대적으로 다 하나라도 적을 거야. 이해됩니까? 요 정도 특징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어요? 여기 책에다가 제가 다 적어놨고요. 여러분 제발 부탁입니다. 77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표 정도는 알아두시는 게 좋을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 76페이지에 그림도 다 그려놨죠? 그리고 78페이지에 나와 있는 발생과 소멸은 그냥 암기하시면 됩니다. 그 페이지 좀 다를 거야. 그거 암기하시면 됩니다. 그것까지. 아시겠죠? 네.